선생님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, 일단 리모델링, 재건축 두 가지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은 전면적으로 그 빌라나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어서 이제 새 아파트를 세우는 거고요. 리모델링은 그거보다 좀 완화된 적이죠. 일단 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내력벽을 냅둔 상태에서 수직 증축 아니면 수평 증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그 준공연한도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되면은 그 신청이 가능하고요. 현재는 저 재건축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됩니다. 앞으로 이제 10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직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. 일단 전체적으로 허물어서 새 아파트 짓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비계획 같으면 일단 지구 지정이 돼야죠. 여러 가지 이제 그 지구 지정된 이후에 안전진단 통과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. 재건축은. 그러나 리모델링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고요. 또 리모델링은 이제 기존 세대 수의 그 수익 증축이 되면은 한 15%까지 이렇게 세대 수를 늘릴 수 있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그 심의를 받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그런 규제가 있다. 그리고 그 층수 같은 경우도 이제 15층 이상 되면은 3계층까지 증축시킬 수 있는 게 리모델링이고요. 재건축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용적률에 따라서 이제 층 아니면 그쪽에 그런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따라서 층을 높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그 심의 과정 같은 경우가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리모델링의 장점 중에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그 기부 체납 부분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사업성이 재건축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게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. 또한 이제 그 리모델링이 여러 가지 그 지금 쭉 그 도표 보아서 재건축하고 비교 말씀드렸지만 일단 가장 방점은 규제가 덜하고 따라서 이제 사업 추진이 빠를 수밖에 없지 않나. 재건축보다 수평주택 같은 경우는 뭐 한 5년 안에 그 착공 시작해서 바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장점일 수밖에 없고요. 또 분양가 상한제가 그 29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은 적용이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. 따라서 이제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도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다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새 아파트 들어오더라도 재정 착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이렇게 형성 같은 경우가 재건축보다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. 또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체크할 사항 중에 하나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력벽이 이렇게 그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지금 새 아파트 가보시면은 상당히 뭐 4베이, 5베이 같이 호텔 못지않게 이렇게 평면 구조가 나오지 않습니까? 이런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내력벽 철거 이전과 이후 앞으로 이제 정책 당국에서 정확히 시기를 밝혀서 내력벽 철거가 어느 정도까지 될 건지 발표를 하겠지만 아직은 이제 내력벽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리모델링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. 뭐 조금 얘기했듯이 평면 설계가 어렵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확충을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단지 큰 새 아파트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는데 리모델링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하고요. 또한 여러 가지 수직 증축에 대해서 세대수를 늘릴 수 있지만 아무래도 재건축보다는 일반 분양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성이 그 낮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. 다음은 이제 그 수익 선례가 적습니다. 이번에도 얘기했지만 성지 아파트가 최초로 이제 2014년 6년 지나서 됐는데 이만큼 선례가 적은 이유가 안전성 검증 같은 경우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더 규제가 완화가 돼야 되지 않나 보겠고요. 또 동라인이 작거나 꺾이면 이렇게 저거 쉽게 해서 일자로 간 그런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게 상당히 실익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 현장 임장 활동하셔갖고 확인 후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. 또한 리모델링도 보면 분양가 상한제 30가구 이상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안 되는 한 29단 가구 이상 증가되는 곳을 투자하면 그만큼 실익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이제 리모델링 자체가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려면 정책 당국에서도 좀 더 완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. 또 분당이나 일기 신도시 같이 용적률이 한 200% 이상 되는 데는 재건축이 어려우면 리모델링 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동네가 미래 가치가 있고 개발 호재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장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